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반대편의 극단에 있는 공감 능력자라고 불리우는 엠패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10년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사이코패스 학생이 자기 친구를 데려다가 이제 칼로 찌르고 막 귀를 자르면서 사과 자르는 느낌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의 고통이 어느 정도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거든요. 벌써 이 얘기를 하기만 해도 들으면서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사람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타인의 아픔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이 또 죄책감이기도 하고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무서운 것은 이렇게 타인의 고통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엠패스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강하게 타인의 감정을 내 것으로 느끼고 심지어 타인의 아픔이 내 것인 것처럼 혼동하면서 느끼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엠패스라고 부릅니다. 엠패스들은 타인의 감정, 특히 고통을 내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것들을 굉장히 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누군가가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면 또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잔인한 영화나 드라마 자체를 꺼려하는 게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엠패스를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애정 결핍이 굉장히 극에 달해서 사막화도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엠패스들을 봤을 때 자신에게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자신의 그런 메마른 마음을 도와줄 그런 사람인 거를 굉장히 직감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엠패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꼭 주의하시고 자신을 그들로부터 꼭 보호하시길 바랄게요. 엠패스들은요, 에너지장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열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 같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이렇게 침투하는데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거르고 차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엠패스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에너지장이 열려 있어서 자꾸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혼동을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면 지쳐서 방전이 되게 되고 에너지가 빨리 닳게 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피곤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엠패스들이 낮은 에너지 수준을 보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엠패스들은 꼭 혼자만의 공간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에너지 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희 엄마의 경우는 구유형 엠패스였는데요. 작년 설에 마지막으로 뵙고 그 뒤로는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현재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신 상황인데 작년 설날에 뵀을 때 혼자 거동도 어려운 상태셨고 저의 이름도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셨어요. 그런데 찾아뵈니까 저를 보자마자 많이 힘들었지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명절에 그런 얘기들 서로 많이 얘기하죠. 뭐 힘들었지, 고생했어. 그런데 엠패스가 하는 그런 진심 어린 공감은 굉장히 타인에게 남다른 느낌을 줘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엠패스가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치유라든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진 거를 자각을 못 하는데 제 표정을 보면 딱 아세요.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너 몸이 아프니? 딱 그렇게 아셨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의지가 되고 되게 따뜻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지인 중에 엠패스가 있어서 무슨 일 있었니? 너 힘들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때 상황과 뭐 힘들긴 뭐가 힘들어 막 뛰어 열심히 살아 너는 너무 나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과 사는 삶의 퀄리티는 정말 다르죠. 엠패스들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에너지 컨트롤을 잘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너무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신체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엠패스의 능력 중에 굉장히 득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타인의 거짓말을 굉장히 빠르게 눈치챈다거나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탁월하죠. 장형들이 되게 은근히 사기를 잘 당해요. 그분들이 되게 세고 뭐 화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의외로 되게 순진한 구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장형들이 사기당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에 저 사람 조심해라, 먹튀할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 뒤통수 칠 사람이다,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현실에서 구현된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떤 순간에 나라면 저렇게 못할 텐데 하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을 엠패스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하기 때문에 또 좀 마음씨가 좋지 않은 사람, 피해야 할 사람, 거짓이 많은 사람들을 또 구분해내는 거는 엠패스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구유형 엠패스였기 때문에 구유형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 비하감,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장점을 발견해주고 칭찬해주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낮추고 자기의 고통을 괜찮다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잊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엄마는 더 취약하셨던 것 같고, 저의 경우는 저는 O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자료를 찾아보고 내가 아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이 있고 그것에 위배되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혼자 있는 걸 또 좋아하죠. O형들은 소수의 마음이 맞는 사람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엄마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이유형 엠패스 경우는 이유형 특유의 또 베풀고자 하고 돌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욱 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 취약했던 걸 봤는데 본인이 이용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멈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유형 특유의 베풀고 그걸 통해서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더 이유형들은 취약한 것 같아요. 엠패스의 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일반인들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세상은 좀 엠패스들이 살기 힘들고 특히 많은 엠패스들이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고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이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힐러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 이런 공감 능력을 너무 어떤 자신을 소진시키고 힘들게 하는 저주받은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능을 가진 것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고 타인을 돕는데 너무 매달리는 것도 굉장히 엠패스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그 사람에게 맞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아래 껍질을 깨고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을 주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고 에너지가 부족한 엠패스에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나에게서 남는 걸 타인에게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명상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명상하면 정말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가이드 명상이라고 해서 자기 치유 명상, 뭐 수용 명상 여러 가지 명상들의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찾아보셔서 자기 치유하시고 에너지 보호막으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한다거나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한 부정적 감정으로 힘들 때 이것이 나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 구별하는 능력도 키워나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런 기분을 느낄 원인이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감정이 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다중지능 이론을 보면 8가지 지능으로 검사와 설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후보에 거론되던 지능 중에 영성지능, 실존지능이라고 하는 지능이 더 있어요. 표준화돼서 공표되진 않았는데 뇌에 있는 어떤 부위와 그 지능의 연관성이라던가 이런 거쳐야 될 검증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능과 엠패스의 능력이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타성이라든지 공감 능력,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차크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하죠. 여기 6번째 차크라가 막히는 원인이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 망상이 타인과 내가 다른 존재이고 분리되어 있다는 게 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3의 눈을 뜨고 6번째 차크라가 열린 사람들은 세상이 결국 나와 다르지 않은 하나임을 깨닫는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엠패스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엠패스들은 어느 정도 제3의 눈이 개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또 상담하는 사람이 너무 멀리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니어그램에서는 에고를 청산하고 본성과의 소통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3의 눈을 뜨고 에고를 다 청산하고 이렇게 본성과 소통할 수 있는, 본성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엠패스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성의 마음 자체가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는 어떤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이고요. 물질적인 부분에 포커싱 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경우는 사실 알아도 원치 않을 수 있겠죠. 엠패스로 이루어진 세상이야말로 천국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말이 있었죠.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지옥에서는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굶주려 있고, 천국에서는 상대방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기 때문에 풍요롭게 산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타인을 나와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마음이고, 현재의 삶은 사실 조금 버거울지 몰라도 이것이 민감성도 지능이고 공감 능력도 능력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요, 엠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신의 민감하고 공감적인 태도 때문에 상처와 고통으로 힘드셨던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어요. 여러분들 중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제가 제 블로그에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에는 2명의 비슷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비슷하다고 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동백이와 향미는 둘 다 어느 정도의 이타성을 가진 캐릭터였어요. 동백이는 아들과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고, 향미는 동생 하나만을 챙기며 자신의 삶은 뒷전으로 하고 살았어요. 그 힘든 인생 끝에서 왜 동백이는 사랑받고 점점 나아지는 삶으로 향했지만 향미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이타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갈래의 길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동백이의 경우는 타인에게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술집을 운영하는 그런 여자였지만, 자신의 손목을 함부로 잡으려 하는 사람에게 이 술값에 내 손목값은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잡힌 사람이었고요. 향미는 비록 동생에게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백이는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가치라던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향미의 경우는 동생만 챙기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고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무언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보면서 느낀 게, 자기가 자신을 버리면 세상이 자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성에 너무 연연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내가 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나를 버리면 안 되고 내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나를 돌보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긍정성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웃게 해야만 결국 세상도 나와 함께 웃어줄 것이라는 걸 이타심에 연연하시는 분들, 착하다는 것에 목매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